안녕하세요. 김민지 경감 MJ 인사드립니다.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이 대한민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역사가 꽤 길어요. 10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수사구조 개혁의 문제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일제 강점기요. 네. 일제 강점기라고 하시면 일본 식민지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를 붙여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탈해서 강제로 점령했다 해서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제국주의가 뭐냐면 저 네. 나라를 내 걸로 가져갈 거야 이런 세계 열강들이 19세기 네.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던 것을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국주의를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통일화된, 단일화된 수직적 권력 구조, 비민주적 권력 구조가 뒷받침이 좀 돼야 돼요. 하나만 바라보고 저것을 공격해라 하면 우 가서 공격을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자기 본토도 그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었고, 당시 식민 조선도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형사사법 구조에 있어요. 네. 조선 형사령 네. 1912년도에 만들어진 현재 형사소송법 같은 겁니다. 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지휘를 받아 예, 수사한다. 그리고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이 45년도에 그럼 일본은 패망을 한 거잖아요. 45년도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그 뒤로 어떻게 변화됐죠? 당시에 태평양 사령부가 미 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에 들어서 봤더니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사사법 구조가 어디에 있어? 이거 문제야. 이거 바꿔 해가지고 1948년도에 일본은 형사사법 구조를 현재와 같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에 담당하고 양 기관이 협력 기관이 되도록 네. 설정을 합니다. 1948년도에. 48년에 예, 일본. 예. 네. 네. 우리나라도 45년 8월 15일 날 광복 이후로 미군정 통치가 있었잖아요. 네. 뭔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형사사법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시도하지 않았었나요? 네. 45년도에 미 군정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약 3년 정도 이렇게 미 네. 군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미 군정 법령. 군정법령. 예. 네. 그러니까 미 군정이 발효를 했다 해서 미군정 법령인데 네. 지금의 법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20호로 발령이 된 게 네. 관방청 직제라는 것을 발효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 전에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돼 있던 것을 최초로 관방청 직제에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세부 법령에서도 계속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적 사법구조, 선진화된 사법구조에 대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이어집니다. 네. 45년 11월 3일 날 네. 법무국 훈령 제1호로 발령한 게 뭐냐? 검사는 기소 중심으로 담당하라는 취지에서 네. 검사의 권한 중에 체포, 네. 이렇게 사람을 잡아오는 잡아가지고는 거. 또 가두는 구류의 권한을 네. 없애버립니다. 45년 12월 18일 날 발효된 경무국장 통첩 제1호 네. 그리고 45년 12월 29일 날 발효된 법무국 훈령 제3호는 검경 관계를 네. 협력 관계로 놓고요. 경찰은 수사를 주로 담당하도록 네. 하고 기소와 공소유주는 검찰의 오. 몫으로 재편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형사사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런 좋은 내용들이었는데 네. 왜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일본에서 그대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친일이네 뭐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마음대로 하는 구조가 옳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선에서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 충돌들을 미 군정이 좀 제어를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네. 그 미 군정의 제어가 실패한 거죠. 검찰 충돌이 일어나서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법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장 김병로 선생, 네.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경무부장 조병옥 선생이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협력하겠다. 그런 각서를 쓰기도 했잖아요. 네. 이 합의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제1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 직원은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호는 검찰관, 지금으로 따지면 검사입니다. 검찰관은 현 시국화의 경찰관의 특수 사명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네. 제3호는 경찰관 입장에 썼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수사 사무에 관해서 검사의 지도와 주의를 명심한다. 이런 각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각서를 작성해도 불구하고 네. 잘 봉합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갈등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 갈등이 발생하면 차라리 경찰 조직을 모두, 그러니까 경찰 수사 관련 조직을 네. 검찰에 다 보내달라라고 요구했던 검찰총장도 있었다고요. 예, 당시에 이제 미 군정하의 검찰총장이 이인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이인이라는 분이 검사가 뭘 지휘를 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르든지 해야지.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그러면 수사 사무는 다 검찰이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미 군정이 보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 가져가냐, 안 된다. 심지어는요, 48년 2월 20일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 명령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네. 미 군정 장관한테 건의문을 올립니다. 이 건의문의 내용이 뭐냐면 네. 존경하는 군정 장관에게 네. 이 글을 올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달라. 네. 그리고 검경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 제3조를 폐지해달라. 폐지해달라. 그리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 명령, 보고받을 권리, 그리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권도 다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씁니다. 미 군정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가 않죠. 거절했죠. 그런 네. 구조는 예전의 일제히 구조하고 뭐가 다르냐.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되는 게 네. 맞다 하는 게 미 군정의 입장이었죠. 48년 3월에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제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미 군정법령 제176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검경 관계를 떠나서라도 네.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경찰이 막 현장에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일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입수했던 거예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강제로 경찰이 뭐 하거나 네. 검사가 또 강제로 뭘 하고 싶으면 법관한테 영장을 받아라. 그리고 사람을 단기간에 48시간으로 잡아놓은 거 말고 네. 장기간 뭐 일주일씩 열흘씩 잡아놓고 싶으면 구속영장을 법관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법관이 네. 그 피의자를 직접 신문을 해라. 이게 48년 3월 20일 날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인권보호나 영장주의를 천명한 최초의 우리나라 법령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검경관계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네. 그전에는 영장을 경찰이 검사한테 보내가지고 네. 검사가 이거 영장을 오케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판사한테 보낼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176호에는 경찰관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 미국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이 경찰이 영장주의 본질이 법관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심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법관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엄청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강제 처분,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법원의 영장제도, 그렇죠. 네. 그리고 구속을 하기 전에 그 구속 요건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법관이 심사하는 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그리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 신청할 수 네. 있도록 하는 제도, 이런 획기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시행 직전에 바뀌었죠. 시행 직전에 바뀌었다. 네, 네. 그게 이제 3월 20일 날 공포가 되면서 시행일이 4월 1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전날이 3월 31일 날 네. 제185 미 군정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름은 형사소송법의 보충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른 거는 그대로 놓고 뭐 인신 구속에 관련된 영장주의 이런 거 놓고 네. 다만 경찰이 법관에게 청구하는 절차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사한테 청구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은 바로 법관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없애버려요. 검사의 영장 경유제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나요? 이제 사료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런 작업들을 당시에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만들어졌던 법전 편찬위원회 이런 데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 그쪽에서 아무래도 검사들 중심의 이제 법률가도 있다 보니까 검사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후대의 학자들이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직접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결국 그 흐름을 막지는 못했네요. 네. 그 48년 8월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 네. 미군정법령으로 이제 형사소송법 말고 이제 검찰청법도 이제 제정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부 수립 직전에 그 직전에 이제 검찰청법이라는 이름으로 미 군정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네. 군정법령 제213호인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한다는 내용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조선 형사령 같은 네, 내용이. 네. 그리고 수사라는 게 검사의 직무라는 내용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미 군정이 계속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 노력했는데 네. 정작 정부 수립 직전에는 이런 법률로서 그걸 명시해버렸냐에 대해서 후대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 군정에 이제 우리 정부 수립이 가까웠고 이때 당시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선거도 한 이후입니다. 정부 수립을 위한 네, 선거도 네. 한 이후니까 미 군정의 그립감이 좀 없어졌고 이런 실무적인 작업들은 전부 다 검찰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검사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검찰청법이 불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법전 편찬위원회를 또 새롭게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뭐 여러 법조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학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또 그 새롭게 만든 것을 국회로 넘겨가지고 논의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정부 수립되고 나서부터 이제 법률이겠네요. 48년 8월 초순에 만들었던 미 군정 제213호 검찰청법이 먼저 법률로 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정 검찰청법은 1949년 12월에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제정 검찰청법에도 여전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하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 검사의 직무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 지휘나 검사의 권한 집중이 계속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뭐 친일 경찰 또 친일 검찰 뭐 당시에는 이 그 일제 관리 등용 정책에 의해서 네.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이호라는 분이 초대 경찰청장이었는데요. 이 이호라는 분은 역사에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호라는 분이 이 검찰청법을 제정할 때 당시에 네. 경찰청장이었어요. 네. 이호라는 분은 원래는 검사였어요. 원래 검사였다고요. 예, 예. 검사를 하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쭉 검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48년도 정부 수립할 때 뭐 친일에 대한 부역자 논란 많이 있었더니 사표를 냅니다. 정부 수립 직전에 네. 사표를 냅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부역했던 검사인데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검사를 하는 거는 안 맞다 하고 사표를 네. 냅니다. 네. 그리고 사표를 내고 경찰청장이 돼요. 검사였다가 예. 사표를 냈고. 예, 그래서 경찰청장이 되셨는데 네. 이분은 나중에 경찰청장 하다가 6.25 전쟁 끝난 다음에는요. 내무부 장관이 됐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내무부 장관이 됐다가 또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장관이 이제 직업이신 어쨌든 이호라는 사람이 우리 초대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검찰청법 제정에 반기를 제대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검찰청법은 검사들이 유리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있었죠? 반민특위요. 반민특위. 예.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네. 하는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게 경찰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경찰의 뼈아픈 잘못 중에 하나죠. 이 49년 6월 달로 갑니다. 네. 6월 3일 날 반민특위에서 먼저 네. 일제 경찰들을 포함해가지고 일제 부역했던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또 경찰에도 중간 관리자 중에는 친일 경찰이 많아서요. 네. 물론 경찰뿐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잡아간 친일 경찰을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반민특위에서 석방 안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윤기병이라는 서장이 네. 무장한 경찰관을 데리고 반민특위에 습격합니다. 음.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지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어쨌든 반민특위 습격해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듯 하고 이렇게 일제 부역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반민특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럼 반민특위 위원장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네. 이인 검찰총장이 49년에 네. 법무장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으로 승진한 이인 이제 검사 출신 네, 검찰총장 했던 법무장관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이 가서 반민특위 위원장을 맡으시오 해서 이인 법무장관이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 반민특위를 영영 이 법상으로도 다 완전히 해체를 해버리게 되죠. 이제 경찰의 수사권을 바로 주는 것에 대해서 경찰 파쇼론 맞아요. 그리고 수사 백년론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다가 6.25가 터집니다.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되고 네. 다시 이제 국회가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53년도부터 지금 검찰적법 말고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형사소송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길지, 그 다음에 어떠한 권한을 줄지, 어떠한 의무를 줄지, 양 기관의 관계는 어떨지 막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럴 때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됩니다. 검사가 경찰을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이 오르네 그르네. 그리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범죄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네. 게 오르네 그르네 논의가 54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상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검찰 파쇼도 생기고 경찰 파쇼도 생기는데 차라리 우리 경찰 봐봐라. 아직 자리매김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수의 경찰 파쇼보다는 소수의 법률가들 중심의 소수의 검찰 파쇼가 그나마 낫지 않.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하도록 하자라고 엄상석 의원이 밝힙니다. 네. 그랬더니 검찰총장이던 한경만 검찰총장도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인 게 네. 맞는데 100년 후면 모를까? 100년. 네, 100년. 당분간은 이 상태로 검사가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하도록 하자 하고 결론이 맺어지면서 형사소송법이 54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첫 형사소송법 법률안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법률상 경찰이 이제 법원에 직접 이제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접 청구를 했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직접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됐던 그게 거죠? 이제 검사들의 큰 권한이었다라고 네. 54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놔주지는 않고 법은 그렇게 됐지만 실무상으로는 다른 법무부령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실무 서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조문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시행령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는 경찰에 직접 청구를 못 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60년대로 넘어와 가지고 네. 형사소송법에도 검사가 경유하는 걸로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헌법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봐야죠. 일제 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5까지 쫙 살펴봤거든요. 쉬웠나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미 군정기에는 이거를 관계를 재편을 하는 게 맞겠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겠구나. 또 정부 수립 초기까지도 네. 그 논의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정부 수립 초기 이 큰 흐름대로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2공화국부터 그렇죠. 좀 이어서 20화부터 살펴볼 이어서 거죠? 살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